안녕하세요. 북미에서 일어났던 쇼킹한 사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건의 진행을 맡은 톰슨입니다. 오늘은 메릴랜드주의 채비 체이스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채비 체이스는 워싱턴 DC와 맞닿아 있는 부유한 동네로 범죄가 거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이 고급스러운 저택은 레슬리 프리어라는 여성과 남편인 샌디와 딸인 로렌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약 25년 전이죠. 이 평화로운 동네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9세의 레슬리가 자택 욕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곳에는 피칠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인 샌디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2022년, 유전자 개보학이라는 새로운 법의학 기술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24년이 지나서야 해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는 영어로 된 용의자의 경찰 신문 영상이 많습니다. 그러니 각 용의자들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말쟁이는 아닌지 유심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배경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레슬리 프리어는 49세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남부 특유의 우아한 매너를 가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대하고 친절했죠. 그녀의 남편인 칼 프리어, 애칭으로 샌디라고 불렸는데 두 사람은 거의 30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샌디도 따뜻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외동딸인 로렌 프리어가 있었습니다. 레슬리는 하루 종일 딸 자랑만 했을 정도로 로렌을 사랑했는데요. 로렌이 어디 가고 뭘 하고 있고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렌은 사건 당시 20대 초반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온 건 2001년 5월 2일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아침 레슬리의 직장 상사인 브렛 리디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도 레슬리가 출근하지 않았던 겁니다. 레슬리는 한 번도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직원에게 레슬리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남편인 샌디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은 함께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경 브레이커 샌디는 드러먼드 애비뉴의 그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로 오른쪽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였죠. What's your emergency? I work for a company and we didn't have a call from an employee. We just walked in the door, our husband and I, and there's blood in the foyer, and it looks like something possibly happened. Are you with the husband? I'm with the husband, yes. 현관에는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고 테이블과 게임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흩뿌려진 핏자국들, 엄청난 양의 피가 있었죠. 샌디는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가 레슬리를 찾았고 30초 만에 다시 내려왔지만 욕실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주방 쪽으로 가자 거기도 피투성이었습니다. 분명한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로렌의 방문도 약간 열려 있었는데 벽에는 누군가 닦아낸 듯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And you said some things were knocked over? Yeah. Some blood in the foyer and items knocked over. Can I ask you guys to step out of the house? Sure. Okay. We sent the call and we should be ready. 브렛과 샌디는 밖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브렛은 뭔가 이상한 점이 떠올라 샌디에게 이렇게 물었죠. 위층에 정말 빨리 다녀오셨는데 욕실은 확인 안 하셨다고요?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그곳을 안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2층 메인 침실 안에 있는 욕실의 샤워실에서 레슬리를 발견했습니다. 샌디가 보지 않았던 그 욕실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잔혹한 공격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옷이 벗겨진 채 샤워기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그녀의 몸에 쏟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1도에서 3도 화상까지 물이 닿은 부분 전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범인이 DNA 증거를 씻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샌디는 이제 레슬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딸인 로렌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로렌은 당시 20대 초반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 로렌은 학교에 갔다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잔뜩 모여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자 동네인 체비체이스에서는 어떤 강력 사건도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광경 자체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아버지인 샌디가 내렸고 엄마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녀는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실제로 죽어있는 엄마를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로렌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잡는 순간이었죠. 한편 경찰은 이 끔찍한 범죄 현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계획적인 범행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슬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아래층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내려갔고 침입자와 마주친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최근에 체포된 강도들을 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집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레슬리가 문을 열어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에서는 남편이 범인으로 드러난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형사들은 재빨리 샌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샌디를 여러 차례 신문하였고 레슬리가 살해되기 전날 밤부터 살해된 아침까지 그의 모든 행적을 물었죠. 그런데 일부 세부 사항들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Was she standing at the door when you left? Yes. Was the door open? Yes. And you said that she was wearing just her bra and panties. Correct. 샌디는 형사들이 의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그날 아침에 위층을 본인이 직접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발견하지 못한 건 좋게 볼 수가 없었죠. 레슬리가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사들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I know you might not want to touch on it, okay, but when we had talked, we had mentioned, like, the wife's drinking, okay? What was her normal routine as far as, like, during the evening? Would she eat or would she just, hit the bottle or what? She would definitely have the glass of wine pretty much after she got home. Just one? No. How many? Is this important thing for us? She would have a lot. She would have a lot, and in all honesty, it's one of the reasons why I'd kind of come home late because I just really it was getting hard to deal with. 샌디는 형사들의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부 사항들을 좋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싸웠던 순간들, 폭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모든 행동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violent I ever got was I'd grab her and just say, you gotta snap out of it. Like grabbing her by her shoulders, you gotta snap out of it. But that I did that, one time and really, and she hit the wall. Nothing, smashing or anything. It hit the wall and she just burst in tears. And I'm thinking, God, what am I doing? So I pretty much controlled myself to where I was not going to go here. 경찰은 레슬리의 직장 상사인 브렛 리디도 신문을 했습니다. 레슬리를 발견한 그날 아침에 911을 신고했고 샌디와 쭉 함께 경찰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Did Leslie share with you or any other co-workers to your knowledge any personal problems that she was having at home or issues that she was having at home? What I did hear was that she did drink a lot. Anything else? How about the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No, she didn't say anything about that to me. 이어서 경찰은 딸인 로렌을 신문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We discussed, I think maybe Jim discussed with you about
the possibility of Leslie having a boyfriend, a paramour, lover, whatever, unknown to us or to anyone in the family. Right. We followed that about as far as we can follow it. Right. And we talked to friends, acquaintances going back 10 years, and nobody has been able to provide us with any inkling. And yeah, I've told you everything that I know. I swear on my life. And I would not keep anything from you. My parents that were having weird things, or you know, having an affair, or my dad told me anything that would make me think something, I would tell you. 로렌은 살해 방식이나 집안의 피투성이들은 아빠가 그랬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잔인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샌디를 향한 의심을 놓지 않았고 결국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거짓말로 나왔죠. 이로 인해 경찰의 의심은 더욱 강해졌고 그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Sometimes doing the right thing ain't easy. Sometimes it takes a whole hell of a lot of intestinal fortitude to go in and do the right thing. To suck it up and to admit to it, and so you can move on. And that's what you really need to do. For you and for Lauren. Especially for Lauren. You gotta do the right thing, man. You got to. I think I am. In fact, I know I am. And I'll just tell you one thing, you've got the wrong guy. 검시관은 레슬리의 사인을 둔기외상과 목졸림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문틀의 벽이 튀어나와 V자 모양을 이루는 부분이었죠. 그게 레슬리 머리 뒤쪽에 생긴 V자 모양의 열상과 일치했죠. 참고로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lacer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상처는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를 그 모서리 부분에 계속해서 찧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이 심하게 졸린 탓에 목 아래쪽에 설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하는 이 설골은 울대와 턱 사이에 위치한 뼈로서 세게 목을 졸릴 때 흔히 부러지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하게 죽이겠다는 목적을 가진 폭력이 있었음을 의미했죠. 그럼 이렇게 심하게 누군가를 공격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연인이나 남편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부검 보고서에는 다른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레슬리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사망했다고 본다는 점이었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인 샌디가 직접 저질렀거나 샌디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자기가 집을 떠났을 때 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 모든 가능성들이 형사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Facts don't lie, Sandy. And that's what we're dealing with. You haven't told us the truth. We have physical evidence that shows Leslie was dead before 7 o'clock in the morning. There's physical evidence that shows it. Physical evidence that shows it. And that don't lie. People lie. I've told you everything exactly how it happened. And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say. 며칠 만에 범죄 현장 분석 결과가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범죄 현장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고 그건 남성의 DNA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샌디의 DNA가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남성의 것이었죠. 그 남자의 피가 발견된 곳은 여러 군데였고 레슬리의 손톱 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샌디가 아내를 죽이기 위해 따로 고용한 사람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건가? 면밀히 분석해본 형사들은 일단 그 범인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의 피가 레슬리의 피와 섞여 계단 아래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2001년이면 DNA가 범죄 수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닦아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중단한 것이었죠. 그럼 대체 이 미확인 남성, 이 미스테리한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로렌과 샌디의 도움으로 유력한 용의자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족 친구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집을 드나들던 18명의 남성들을 식별하였죠. 그 사람들의 DNA 샘플을 모두 확보해서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 있던 중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 남자가 뭔가를 훔치러 왔는데 레슬리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내려와서 마주쳤고 비명을 질렀을 거고 그래서 그냥 이성을 잃어서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용의자로 분류되었던 18명의 남성들은 모두 DNA 대조 결과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땅한 추가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거의 10년 동안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야 형사들이 사건의 재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건 10년마다 새로운 형사가 미제 사건에 배정되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신선한 시각으로 사건을 본다면 어떤 단서가 눈에 띌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형사들은 먼저 딸인 로렌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봤는데요. 그녀가 알고 지냈던 이웃 한 명을 언급했습니다. 옛날에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마주치면 항상 엄마에게 작업을 걸었다고 했죠. 로렌이 어디서 그 미모를 물려받았는지 이제 알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로렌은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 사람을 신문하고 DNA를 제출했지만 일치하지 않아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렌은 또 다른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죠.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인 샌디가 2017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공식적으로 결백이 입증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3자의 미확인 DNA 샘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21년째 되던 2022년, 로렌은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요. 타라라는 형사로부터였습니다. 자신이 미제 사건 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신원을 밝힌 그녀는 어머니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지껏 그 사건을 맡아왔던 형사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타라 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유전자 개보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거라고 했거든요. 약 1년의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20년 넘게 기다린 로렌의 입장에선 무척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유전자 개보학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참고로 유전자 개보학이란 쉽게 말해서 피가 섞인 다른 혈연들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족보를 따라간다라고 하죠. 오래된 조상인 남성 A와 여성 B인 부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있겠죠. 그리고 자식들은 또 누군가와 결혼해서 다른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들도 또 누군가와 결혼해서 새로운 자식을 낳을 겁니다. 결국엔 제가 태어났겠고요. 이렇게 이어진 자손들의 DNA에선 수많은 사람들의 DNA가 섞이지만 먼 친척이라고 해도 공유되는 특정한 유전적 패턴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유전적 패턴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먼 친척 관계라고 해도 이것을 활용하면 최소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가족 구성원이 확인될 것이고 그 가족 구성원의 또 다른 친척들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대조하다 보면 결국 DNA 주인이 뿅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유전자 개보학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먼저 그 미확인 남성의 DNA의 특성을 분석해보니 동유럽계 혈통이라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에는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있는 한 할머니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이 아닌 루마니아가 나왔을 땐 다소 의아했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단서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만난 그 할머니는 다행히도 족보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족보 안에서 글리고르라는 성이 나타났습니다. 타라 형사는 사건 파일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는 과거에 사건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해본 적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글리고르라는 사람으로부터 DNA를 채취하는 것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유진 글리고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해외에 있었지만 곧 돌아올 예정이었고
경찰은 공항의 협조를 받아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은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짠 기가 막힌 작전이었는데요. 그가 입국 수속을 밟고 있을 때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어떤 방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통 몇 개만 있는 작은 방에서 대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공항 직원은 사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목이 타기 시작한 그 남자가 그 물통을 마시면 DNA가 남게 되니 DNA 채취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작전은 간단하게 성공했으며 타라 형사는 곧바로 연구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며칠 만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확인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형사들은 곧바로 그 남성을 잡으러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만에 하나 눈치채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Alright, we'll adjust it. We'll adjust it. Hold on. They're not made for comfort, but we'll make it. I get it. Yeah, we'll make it. We'll ease it up on it. Yeah, no problem. I ain't got nothing personal wrong with you. So you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warrant? Okay. Our boss will tell you everything about it. 한편 타라 형사는 로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글리고르라는 이름을 전해주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듣게 된 로렌은 충격을 먹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학창 시절에 사귀던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당시 그의 부모님 집은 자기 부모님 집에서 7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그는 로렌의 부모님 집에 항상 놀러 왔었습니다. 로렌의 어머니인 레슬리가 밥을 차려줬고 그냥 자고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서로 합의하에 21살 때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을 때 그가 엄마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을 알게 된 로렌은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유진 글리고르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I am Detective Augustin. This is Detective DuPoy from Montgomery County. Okay. I'm sure you're wondering what this is all I about. would really like to know. This has been really hard. Whatever's Sure. happening. Well, we're going to get through all of that with you. What is your physical condition today? You have any injuries? Are you feeling okay? I'm feeling a little bit caught off guard, and from the handcuffs, seems to be a lump on my hand. 글리고르는 24년 동안 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수갑 때문에 아파요. 속이 쓰려요. 온갖 핑계만 대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24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그의 모습이 금방 엿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We actually work in the cold case unit. We investigate crimes that have been unsolved for quite a period of time. Do you recall back in 2001, Leslie Prier? Yes, that she was murdered. Yeah. Yes. Okay. So that's the case that we are investigating. So the reason that we wanted to talk to you is because a lot of the people whose names are in the case file, they've been interviewed throughout the years and they've been asked to give DNA samples to compare to DNA from the crime scene. And we realized that they never talked to you, never did anything, and we wanted to find out more about you and if there was any kind of situation where you could have been at the house at that time. I'm a little confused. To find out more and talk to me, why not just call me and ask me to come in and talk to me versus have marshals come and arrest me and bring me in? I'm just confused as to why that's the case. Well, because we needed to talk to you in a controlled environment and because there's a little bit more to it than what we've told you so far. Could you tell me? Well, we're getting there. I'm trying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be a little bit forthcoming before we... I mean, I feel a little bit trapped here, like... Well, you're under arrest, so you should feel trapped. 이렇게 뭔가 티나게 안절부절하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So from the crime scene, the DNA that was taken, we actually have a sample of your DNA, and it was compared to the crime scene DNA, and it matched. So we know that you were there at the time when Leslie died. But I never gave a sample of DNA. DNA 샘플을 준 적이 없는데요? 글리고르가 만약 정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이랬을 겁니다.
나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자주 놀러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뜸 DNA 샘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평생 동안 자신의 DNA 샘플이 대조될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We obtained a sample from a discarded water bottle that you drank out of. So your DNA matches the crime scene DNA. You know, we know Why would my that DNA be there? That's what we're trying to figure out. So I don't know. I don't know. You know, I mean, I was in the house, but it was years before. You Correct. know, when I dated her. I don't know. I wish I could tell you.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This is all very bewildering, very strange. Is there more? You're gonna tell me? 억울함에 눈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글리고리지만 사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There's no tears coming out of your face. I'm very dry right now. You're dry? I'm very dry. I'm parched. I'm dehydrated. You can There's probably water. see my eyes are bloodshot red because I'm just tired and drained. I don't know what's going on. You want me to drink water so I can tear? Like, No. what I don't want is you wrong to tear. with you? I don't want you to tear. I just don't What want are you trying to say? I'm just trying to say that this seems a little put on.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No. Oh my God, you're so full of it. You're after. 악어의 눈물이 먹히지 않자 곧바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글리고르.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써가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연기자처럼 말이죠. If there's an alternate explanation, that's why we wanted to talk to you today. could it have been, you know, an interrupted burglary? Did something happen where you didn't expect anybody to be home? I have no idea. I don't remember. I don't recall. 형사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왜 말을 못 믿어요. 하지만 글리고르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합니다. 뭔가는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I'm really confused and I'm really at a loss and I don't know, I don't have any recollection of being involved with any of this. You keep saying you don't remember and you don't have any recollection. Well, but if somebody was not involved, it would be an adamant, I didn't do it. I didn't do it. I definitely didn't do it. Like, this is absolutely. I know I didn't do it. I know I wasn't involved. 이때는 경찰 신문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한 때였습니다. 마치 형사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I just don't understand how this has come to this. I really wish I knew. And I really wish I could give you some answers and give you more feedback from an honest perspective because I just don't know. I just don't know. I don't know either. That's why we wanted to talk to you. I don't know why your blood is there also. I don't know. Wow. The only person that knows is Leslie, and she can't tell us. 이렇게 글리고르와의 경찰 신문은 끝이 나고 그는 마음을 접은 것처럼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Okay. So you're Once saying I you- need to spend the night here. Oh, yeah, you'll be here. We're ready? 글리고르에게 적용된 혐의는 1급 살인으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재판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딸인 로렌과 유족들이 끔찍한 영상을 보고 24년 전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잔인한 재판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 글리고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조건부 형량 거래를 통해 2급 살인으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조건부 형량 거래는 영어로 플리딜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인데요. 검찰 측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유죄 인정하면 우리가 형량을 줄여는 드릴게. 아니면 갈 때까지 가보시든지. 아무래도 정식 재판으로 간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테고, 유족들이 끔찍했던 사건 당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유족들, 특히 딸인 로렌이 정식 재판을 통해 과거를 다시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더욱 조건부 형량 거래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나와서 피해자 영향 진술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영향 진술이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이 느낀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을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딸인 로렌은 마침내 유진 글리고르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이자 엄마를 살해한 남자였죠. 이때 그녀는 24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했을 때 좋은 기억부터 시작해서 결국 화를 내기 시작하였죠. 이어서 변호사와 검찰 측의 변론이 모두 끝난 후 글리고르의 최후 발언 시간이 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그를 죽일 듯이 노래봤습니다. The words devastating tragedy don't fully convey the crime that I committed, murder, or my thoughts and emotions around this horrible event. So I'll do my best to express myself. I'm so very sorry for the misery I caused everyone.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살해 동기를 알고 싶어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리고르의 발언이 끝나고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I'll ask Mr. Gligor if he'd please stand face the court for your punishment and sentence in this case. Sir, it will be the sentence of this court. The court will sentence you to 30 years in Division of Corrections. I will suspend all... Please. I will suspend all but 22 years of that sentence. That sentence will have 5 years of supervised probation upon your release. 글리고르는 2급 살인죄로 30년을 선고받았고 그중 8년의 형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5년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죠. 그런데 30년이면 30년이지 왜 8년의 형량은 유예를 해준 것인지, 이건 어떤 식으로 형을 사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글리고르는 30년 중 8년을 뺀 22년만 수감 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만 출소 후 5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모종의 이유로 규칙을 어겨서 다시 수감된다면 유예시켜 주었던 8년의 형량을 마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건 주로 메릴랜드 주에서만 내리는 선고 형식으로 유예시켜 주는 건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풀려난 뒤에도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24년 만에 해결한 두 형사가 없었다면 아마 평생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할머니한테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족보를 확보했고 2년 동안 모든 단서를 따라가려 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24년 만에 해결된 이 사건이 마음에 쏙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